내가 정한 원칙을 지키게 되면은 다음 거를 해야 될 것도 분명해지는 거죠. 한 1년 동안 기록을 해보니까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이 남고 그 남는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삶을 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은퇴자, 퇴직자를 위한 책쓰기 프로그램 운영 중인 월간 책방 김형준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퇴사를 위한 사람들의 시간관리법. 작가님은 회사 다니시면서 또 책까지 쓰셨잖아요. 네. 시간관리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네.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작가님은 좀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 시간만큼은 아까웠다고 느끼는 네. 순간이 있으실까요? 직장만 다녔던 시간, 주어진 일을 하고 또 야근 처리를 하면서 맡은 바 업무를 다 해야 되는 거는 직장인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인데, 그보다는 그 외 시간에 무언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거더라고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 충실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하루에 10분이든 1시간이든 쪼개서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더 삶을 더 가치 있게 시간을 아껴서 쓰는 건데, 그게 없었던 과거의 제 삶의 시간들을 놓고 보면은 그 시간들이 정말 저는 돌이켜 보니까 정말 아깝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 혹시 근데 이 같은 한 시간이라도 술자리에서 보내는 시간과 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의 가치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과거에 저도 술자리를 많이 쫓아다니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게 필요했었던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어떤 괴로운 것들, 친구하고 술자리 나누면서 해소도 하고 다시 에너지도 받고 하는 거는 물론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그게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술 먹고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같은 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한 시간 동안 친구하고 술을 마시기로 했어. 하고, 아니면 내가 한 시간 동안 책을 읽기로 했어. 둘을 놓고 봤을 때 그 한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좀 다르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퇴사 정말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근데 퇴사를 결심을 해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잖아요. 좀 작가님은 어떻게 좀 첫걸음을 내딛었는지 궁금합니다. 선뜻 퇴사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아마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퇴직을 해야 될 순간이 오면은 그 퇴직 이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선택의 결정 요인이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40이 넘을 때까지, 50이 될 때까지 퇴직을 못하고 망설였던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이 너무 막연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답을 찾고 작가가 되겠어, 강사가 되겠어 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그걸 위해서 저는 8년을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8년도 어떻게 보면은 저를 검증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퇴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퇴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에 대한 어떤 명확한 준비가 돼 있으면, 그리고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퇴직은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히 스스로 때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일단 갖게 되면은 퇴직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그냥 절차인 것 뿐이지, 어느 순간 해야 되겠다, 어느 순간 할 거야 라고 꼭 못 박지 않아도 분명히 퇴직할 때는 오게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혹시 작가님은 그러면 퇴사를 준비하기 전에 시간을 어떻게 쓰셨나요?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죠. 전혀 연결점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한 직업이라 나를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했죠. 그래서 작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책을 읽고 매일 글을 쓰고 또 글 쓴 거를 모아서 그 책을 또 내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게 저에게는 퇴사를 준비하기 위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퇴사를 준비하시면서 회사 일과 나만의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작가님은 어떻게 좀 이 사이에서 균형을 좀 잡으셨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세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장은 직장대로의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거 외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어느 정도 매일매일 해내야 되는 결과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하고자 했으면 오늘 해야 될 일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죽어도 깨나도 일어나는 시간 5시에 일어날 거야. 그러면 지키면 되고, 또 출근하기 전에 글을 쓸 거야 라고 하면은 글을 쓰면 되는 거죠. 내가 정한 원칙을 지키게 되면은 다음 거를 해야 될 것도 분명해지는 거죠. 그 원칙이 있어야 이 일과 퇴직 후에 어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직업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그 두 가지에 대한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칙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죽도 밥도 안 됐겠죠. 일은 일대로 치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면은 또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반대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해 하면은 저는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나는 성취하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일도 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같이 양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데 좀 시간을 쓰셨지만 좀 어려움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가장 어려우셨나요? 아무래도 불확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연결점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나와 맞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만큼의 수익, 원하는 만큼의 명예, 원하는 만큼의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보장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과연 그만큼 길게 평생 할 수 있는 일일까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아무런 확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가 포기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돌아갈 길을 만들어 놓지 않고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확실을 어떻게든지 확신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지만 그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을 확신으로 바꾸는 거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게, 그런 삶을 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작가님은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과 행동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느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누구는 직장을 다니고 누구는 사업을 하고 누구는 아이를 키우고 하는데 그마다의 다 의미와 가치는 있죠.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은퇴가 다가오는 사람들은 퇴직을 준비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승진을 위해서 또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뭔가 투자가 필요하죠. 거기에는 당연히 시간의 투자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쫓겨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시간을 낼 수 없어 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직장을 다니고 힘은 들지만 지금 내가 이거를 30분 공부를 하면 내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에 생각을 하고 가치를 두면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어떤 게 가치 있는지, 내가 어떤 게 의미 있는 행동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고 그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시간은 결코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핑계에서 자꾸 숨지 마시고 조금은 좀 당당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적게라도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게,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언젠가는 큰 성과로 이어지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시간을 만들어내겠다. 핑계가 아닌 내가 정말로 어떤 거에 가치를 두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를 좀 잘하고 싶은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하루 동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시간대별로 한번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플래너를 보면은 뭐 일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 하루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시간 단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 1년 동안 기록을 해보니까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이 남고 그 남는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보이면 내가 거기에다가 뭘 끼워넣을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한번 기록을 해보셔가지고 그 기록을 통해서 내가 적어도 이 시간은 나에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면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시간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뭘 하는지, 뭘 선택을 할지가 또 분명해지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통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기록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의 활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실천을 해보심으로써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